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얘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50센트라는 래퍼가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자기가 천부적인 래퍼였는데 앨범 발매하기 몇 주 전에 살인 청부업자한테 그 몸에서 이제 총알 9방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고 또 그 계약을 파산하는 것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난 명색의 래퍼인데 난 총도 맞고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제 막 그런 거여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뒷골목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물었다는 거예요. 뒷골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이제 그 비참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생각을 하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던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더 목소리가 좋았는데 파편들이 이제 혓바닥에 오면서 목소리 질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굉장히 이제 특색 있는 음색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 명언을 남겼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그 걸음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작할 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성장하고 싶지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내가 느꼈던 그 행동,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골리앗은 굉장히 몸집이 큰 거인이었고 다윗은 이제 굉장히 작지만은 그 양치기 소녀였죠. 근데 돌팔매질을 잘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가 이제 미국의 미국이 이제 독립하기 전에 총사령관이었고, 이제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를 이끌어야 됐고, 영국 군대는 엄청 멋있었겠죠. 왜? 오랜 때 역사와 전통이 있었을 거니까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막 밀고 들어가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노련한 영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어벤져스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도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결국 영웅이 되지만 그들의 이제 그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 보면 되게 작고 외롭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를 넘어서 그들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미국의 역사거든요. 그 스토리인 거예요. 병력의 숫자는 열세하고 굉장히 그 열세한 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소규모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군에 들키지 않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되게 빨랐겠죠. 그러면서 그 워싱턴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나는 영국보다 군대가 적어. 난 힘이 없어. 우린 오합지졸이야. 이런 거에 집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작지만은 소통이 빠르고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기 좀 쉽지가 않죠. 하나밖에 없다. 가진 자의 방심함을 타격하는 가지지 못한 자의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가젤의 그 절박함을 느끼게 한 영상이 있잖아요. 정말 빠른 속도로 사자가 오는데 가젤이 막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절박함. 그 모든 그 절박함이 저도 이제 지금의 저까지 오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잡아 먹히느냐, 내가 절박함을 느껴서 내가 이제 거기서 살아남느냐인 거죠. 모든 상황은 중립적이다.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리더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8.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복서가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공자들은 이제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제 그게 사실 절박함이랑 연결이 있는데요.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만약에 4월이 시작돼요. 한 2주차쯤 지나면요. 그냥 이렇게 해보고 내가 살아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한 2주차쯤 되면 포기하거나 그만둬요. 그리고 한 3주차쯤 되면 여행 가거나 그냥 이렇게 약간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우리 애들이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수석 다이아몬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떤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엄마 마감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대. 왜냐면 내가 끝까지 마감을 하니까 마무리를 왜냐면 나 혼자 마감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펜 하나만 주실래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 한 분 한 분들이 생기는데 근데 나 혼자 마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파트너들 마감의 상황들을 내가 다 보니까 끝까지 마무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원래 마지막 주에 차에 원래 어딜 가질 않아요. 집에 있는데 이제 동생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대타로 가게 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주 경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도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생긴 어떤 사안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한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러는 거에서 내가 알지 내 마음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즐기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있잖아. 마무리에 있잖아. 3자 주차에 되면요. 그냥 다른 데 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봤을 때, 긴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젊은 날에 이렇게 집중한 것들이 결국은 그건 진짜 행복한 추억이 되거든요. 난 그게 제일 좋은 게 30대 중후반에서 40대라고 생각해. 40대, 45세만 지나도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30대 때 예쁘고 젊고 에너지도 좋은 시절에 뭔가 열심히 사는 건요. 인생 전체를 보고 두고두고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진짜 내가 되는 이유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목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좋은 일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였는데 매달 그리고 회계연도 안에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아. 내 스스로가 결정한 그 부분을 매달 매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멘탈이 강해지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9번째. 즐기고 사랑하고 열망하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도 굉장히 많은 성공자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영 선수가 나오는데요. 그 선수가 이제 사실 모든 일에는 사업에도 이제 업다운이 있듯이 이제 사실 선수도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우울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야. 원할 때. 그러면 자기가 진짜 그 일을 좋아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굉장히 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됐을 때 어떨까? 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10번째,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정말 이제 근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에요. 누구나 가는 평안한 길이겠죠.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별일 없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뻔뻔한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약해진 사람 눈에는 실상으로 사소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보인다. 작은 문제에 이제 벌렁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굉장히 상대적이죠. 하지만 성공하는 길은 좁고 험난하죠.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걱정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멘탈로 트레이닝 되는 거죠. 남이 가는 길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포켓몬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줄을 섰다면 저렇게 많은 수의 포켓몬을 구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지고 불행해지죠.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다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면 승부하는 편이거든요. 피하기보다는 바로 돌진해서 해결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바로 밑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 문제를 무력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멋있게 해보자. 피할 거라면 즐기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그냥 해보는 거죠. 문제를 피하기보단 시도하고 그냥 좀 도전해 보는 거죠. 240페이지에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고 나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할수록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커져야지 라고 그릇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경험하면서 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요. 문제만 보면 문제가 너무 커지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작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크게가 아니고 작게. 좌절감에 빠진 사람일수록 대부분 문제에 이제 너무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곧장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그 다음 챕터예요. 문제를 해결에 나서는 건 즉시 바로 하는 거죠. 맞죠?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을 쏟았어. 바로 물을 닦아야죠. 물이 쏟아졌네. 이렇게 그게 아닌 것처럼 망설이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아무도 도움을 되지 않고 에너지를 허비할 뿐이다. 애들 보면요, 저는 바로 아는 것 같아요. 애가 스스로 하는 애들 보면 자기가 바로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해주는 애들 보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걔가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도 저는 진짜 그거는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라. 가슴에 새겨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기면 더불어 그 사람의 권리도 같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 내 삶의 권리는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만큼 권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3가지 유형이에요.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 그럼 내가 습관만 바꾸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죠. 제일 쉬운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습관만 바꾸면 바로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 이제 내가 통제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면 내 통제 영역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팀워크 같은 경우에요.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에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제 그런 상황만 되면 굉장히 통제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어떤 질문법을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문제 있을 때 이게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계속 생기거든요. 그게 어떤 시점에. 그럼 내가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되는지, 해법을 가진 멘토가 있는지, 멘토로 해결하면 또 편하죠. 그리고 우선순위는 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멘탈 관리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금술사,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말한대요. 246페이지 마지막.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번 안 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안 좋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한테 벌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만 내 삶이 우리를 가르칠 뿐이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 의미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고통, 시련, 갈등, 난간, 문제로 이제 부르는 것들이죠. 삶은 늘 고통스럽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인정이 되십니까?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제가 진짜 아메 비즈니스 초창기에 한 2, 3년 진행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책,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읽으면서 거기서 삶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왠지 내 인생만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멘트를 보고 삶이 고난이구나. 태어난 게 원래 그런 건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걸 해결하기 싫으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했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냥 괴롭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이 부분 되게 와닿았어요. 불가능한 것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대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넓은 대로를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근데 불가능한 일에는 그 갈매기 꿈에서 조나단처럼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혼자 그 넓은 하늘을 그냥 비상하는 거예요. 유일한 성공의 전략은 당신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